부드럽지만 깊은 맛을 자랑하며 남녀노소에게 인기 만점인 스페인 요리부터 매콤하지만 고소한 돼지 껍데기까지 모든 맛의 풍미를 끌어올려주는 마법의 한 잔, 술입니다. 사연도 다르고 맛도 다른 술. 어떤 술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은 힘들고 지칠 때 혹은 기쁘거나 슬플 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비까지라도 내리는 날에는 저는 역시 이 술 한잔 아닐까요?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의 허기를 달래주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이 술 한잔. 오늘은 우리를 위로해주는 고향의 술, 대구의 진한 술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오직 대구에서만 맛볼 수 있는 구수한 술 맛을 따라가는 여정, 기대가 되는데요. 입구에서부터 세월의 흔적이 듬뿍 담긴 이곳.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며 30년이 넘게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술집입니다. 이곳에서 지친 하루에 다사다난했던 사연을 술 한 잔으로 털어버리는 거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먹는 게 맞죠? 특히 비 올 때 삶을 지탱해 주는 게 피로 회복제. 하루에 끝이 소주지, 막걸리. 제가 먹고 이 친구 먹고 우리가 이야기 대화가 즐거우면은 그게 최고고. 한 잔, 두 잔, 술잔을 넘기며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하던 사연. 벌써 30년이 넘게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벽에 적어둔 사랑의 맹세, 소원했던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은 글까지 모두 술 한 잔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죠. 처음에 제가 장사를 시작할 때 찾아오던 단골 손님들이 한동안 이제 안 보이시고 연락이 없으시다가 한 10년 만에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본인들이 적은 글귀를 찾고 막 좋아하실 때 그때 참 행복해요. 잊고 지낸 술 한 잔이 다시 떠오르는 또 다른 이유는 주인장의 손맛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비라도 쏟아지는 날에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맛. 부드러운 쪽파와 감칠맛을 더해주는 해물까지 듬뿍 넣어 만든 해물파전. 해물파전 한 잔과 부드러운 술 한 잔. 잊을 수 없는 조합이죠.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 술 한 잔을 부르는 마법의 소리 아닐까요? 이것 또한 별미입니다. 칼칼한 양념에 쫀득한 돼지 껍데기를 조려낸 주인장의 특제 요리. 조리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껍데기에 국물이 짜작짜작하게 스며들어야 이 껍데기 맛이 우러나거든요. 매콤한 마늘과 칼칼한 고추까지 더해진 돼지 껍데기 볶음. 그야말로 술을 부르는 최고의 안주가 완성됩니다. 이 맛을 잊지 못해 모여든 사람들. 여기에 구수한 막걸리 한 사발이 더해지면서 기분 좋은 하루의 끝을 맞이하는 거. 다들 이 기분 아시죠? 많고 많은 술 중에 구수하면서 톡 쏘는 탄산의 맛이 매력적인 한국의 전통술, 막걸리. 파전부터 매콤한 돼지 껍데기하고도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대구의 막걸리가 자리 잡게 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서문시장 때문인데요. 조선시대부터 전국 3대 시장으로 불리며 경상도를 오가는 물류의 중심이었던 서문시장. 이곳에서 대구의 삼백산업이 발달했는데요. 바로 이 삼백산업이 지금 대구 막걸리를 있게 만들어준 것이죠. 서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에는 특히 삼백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설탕, 그 다음에 섬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밀가루가 아무래도 거기에 많이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힘든 어떤 그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밀가루도 많고 하다 보니까 밀가루로 만든 밀 막걸리들이 좀 유행을 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쌀로 만든 막걸리는 노동자들이 밥 대신 마시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던 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쌀이 귀했던 시절, 쌀로 술을 빚는 게 금지되며 쌀 대신 밀가루로 막걸리를 빚었는데요. 밀가루가 많던 대구는 자연스럽게 막걸리가 성행한 것이죠. 그렇게 이어진 대구 막걸리의 역사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막걸리를 만드는 양조장입니다. 이게 바로 막걸리가 잊고 있는 소리인데요. 만드는 방식은 전과 똑같지만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 저 회사의 총 생산량의 한 20%는 쌀이었고 80%가 밀로 생산한 제품이었습니다. 현재는 한 90% 이상 쌀이 나오고 있고 한 10% 정도 미만이 밀로 지금 출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의 입맛이 그렇게 많이 변했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소비층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 막걸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주 재료가 밀에서 쌀로 바뀐 겁니다. 대구의 더운 기후에 맞게 원료를 관리하는 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서늘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 유지는 24시간 365일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온도, 습도도 다 중요하지만 이 이객 관리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붙어 있으면은 공기가 안 통해 갖고 여기서 또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앞뒤 좌우 이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격에 맞춰 보관된 원료는 잘 배합되어 발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후에 막걸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재성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알코올 도수와 당도를 여기서 실험실에서 측정한 후에 이제 거기에 맞춘 급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옛날과 다르지 않지만 시대에 따라 재료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입맛도 달라지며 막걸리의 맛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막걸리는 저마다 그 특징이 있는데요. 대구 막걸리의 특징은 대구 음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맛인 칼칼하고 매운맛. 막걸리도 이 강렬한 맛이 담겨 있는 게 특징입니다. 대구 지역의 기후가 좀 덥고 춥고 하는 게 이런 게 좀 강하다 보이긴 해. 우리 대구 사람들의 이 입맛의 스타일도 좀 카랑카랑하다든지 좀 강렬한 맛을 많이 찾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술을 만드는 과정. 그 명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계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수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구의 전통 막걸리를 만드는 아카데미 과정이 신설된 건데요. 모집 인원의 3배가 넘는 지원자가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평소부터 막걸리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었는데 한번 꼭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막걸리를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대구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걸 팔공산 미나리 가지고도 할 수 있거나 한국에서밖에 생산되지 않는 이제 유자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게 농담도 아니고 정말로 한번 잘 배워서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막걸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구의 전통 막걸리로 만들어진 다양한 음식과 진한 막걸리 한 잔. 이 깊은 맛을 전수받으려는 이유는 막걸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MZ세대도 그렇고 저희 세대 또래들도 사실 전통주라든지 그냥 일반 원래는 맥주나 이런 걸 좋아했다면 요즘에는 좀 더 막걸리나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교육과정이 끝나고 최대한 요 저희 사업 구역 내 볼로동 일대 창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가 수제 막걸리 거리로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고된 공장 일을 하며 허기를 달래주던 막걸리. 그 깊고 진한 맛이 오래오래 이어지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저마다 지역의 특산물이나 향토식품 등을 넣는 전통주들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대구 하면 딱 떠오르는 전통주들이 있으실까요? 사실 대구는 전통주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구를 대표하는 전통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고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대구는 넓은 분지 지형을 중심으로 영남의 대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역사도 깊고 문화도 발달했죠. 대구를 대표하는 산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술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000개가 넘는 전통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구를 대표하는 술이 없는 이유는 대구의 역사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정말로 대구에는 이름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술들이 정말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지역적인 어떠한 그런 특색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해안가라든가 아니면은 그 농작물이 뭐 풍부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 산업만 발전했을 뿐, 산업적으로만 발전했을 뿐이지 뭐 먹거리라든가 그런 재료들이 좀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전통주들이 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구조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먹거리 재료가 풍부하진 않았지만 대구에는 양명시가 있습니다. 무려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약재시장이죠. 낙동강을 따라서 전국의 질 좋은 약재들이 대구 양명시에 모여드는 겁니다. 맛과 향, 효능까지 검증된 질 좋은 약재들은 전통주의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약재 관리 노하우는 좋은 술맛을 내기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특유의 맛과 향이 가득한 약재는 술과 만나면서 대구의 특산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제가 재배한 새싹삼을 넣은 동방주하고 그 산에서 재배한 음나무를 집어넣어서 위스키 타입으로 만든 음청주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주로 한방 재료로 사용되는 엄나무. 특유의 진한 향을 갖고 있어 술로 빚으면 독특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새싹삼을 통째로 넣은 새싹삼주는 은은한 향이 특징입니다. 두 가지 술 모두 대구 특산주로 인정을 받아 새로운 전통주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만들어 먹다가 술이 좋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술을 그만 먹거든요. 대구 술이 없어요. 대구 술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기왕 만들어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어보고 해서 조금은 기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은 그래도 대구시장의 추천서를 받고 그래서 특산주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술을 담그기 위한 약재는 제조 과정이 까다로워 아예 양조장에 새싹삼을 재배할 농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재배한 새싹삼으로 새싹삼주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새싹삼 전용 스마트팜입니다. 여기 요 인삼 종자를 갖고 와서 이렇게 싹을 올려서 이래 재배해서 팔라고 이래 만든 장비인데 요때가 뿌리보다 이파리에 사포닌이 8대 많다고 그래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입니다. 뿌리부터 이파리까지 통째로 삼을 넣기 위해 이파리까지 영양이 가득한 새싹삼을 선택했다고요. 직접 재배한 새싹삼은 증류주에 넣어 우려내는 과정을 거쳐야 새싹삼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담아놓은 지 10일 정도 된 술입니다. 요 삼이 색깔이 빠지기 시작하죠. 새싹삼의 영양 성분과 향이 술에 고스란히 녹아들면 자연스럽게 새싹삼의 색깔도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나무 역시 산에서 직접 재배하고 있는데요. 깊고 진한 향을 특징으로 살리기 위해 고심했다고 합니다. 소주로 치면 소주 560병 분량에 엄나무 10kg를 넣어서 그렇게 침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스키 제조 공법인데 옛날에 위스키를 오크통에 담았는데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서도 위스키를 빨리 제조를 해야 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먹으니까 이제는 이 통에 이런 침출조에 이제 오크 나무를 칩으로 만들어서 술에 넣어서 그렇게 침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위스키 제조 공법하고 같습니다. 대구에서 자란 약재로 대구만의 술을 만들기 위해 고심했던 시간들. 만드는 방법도 맛도 다른 두 가지의 술. 과연 대구의 전통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두 가지 술의 맛과 향을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감회가 남다르다는데요. 대구의 전통주, 지역 특산주가 불모지인데 또 여기에 지역 특산주가 있다 그래서 테스팅을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먼저 엄나무주입니다. 술을 따를 때 나는 향, 술의 농도, 입안에 들어갈 때의 첫 맛과 목 넘김까지 꼼꼼히 맛에 집중을 합니다. 대구의 엄나무주가 위스키처럼 세계적인 술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엄나무 향이 아주 진하게 나네요. 목 넘김이 아주 부드럽고 이 뒤끝이 전통주의 독특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조금 색감이 좀 다운되는데 좀 더 영롱한 그런 색감으로 만들 수 있다면 더 좋은 그런 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로 입안을 정리한 뒤 이번에는 새싹 삼주를 테스트합니다. 마찬가지로 향과 맛, 농도, 목 넘김을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대구를 대표하는 전통술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시각적인 이 백 모양은 아주 좋습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손이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해 끝에서 싹 이 인삼향이 감도는 게 이 와인을 마신 듯한 그런 느낌을 조금 받고요. 인삼 특유의 향이 이 기분을 좋게 합니다. 조금 더 연구해서 현재는 이 알코올이 18%이지만은 뭐 한 25도 아니면 조금 뭐 이 정류주로 해서 뭐 한 40도, 45도까지 알코올을 업시킬 수 있으면은 또 독특한 이 술의 맛이 나지 않을까. 18%, 뭐 25%, 한 40% 이런 단계로 만들 수 있다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코올 도수를 다양하게 만들어 선택지를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일단 소비자 반응은 좋습니다. 삼이 들어가 있네. 그렇네. 삼 원래 색깔을 이렇게 이파리 색깔을 하얗게 빼기가 쉽지 않은데 이 아무래도 삼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그냥 먹는 것보다 그냥 술 먹는 소주 먹는 것보다는 훨씬 몸에도 낫지 않겠나. 사실 대구라는 동네가 좀 특산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동네는 아닌데 나름 좀 개발을 했다 하니까 나름 뭐랄까 한번 맛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술, 전통주는 왜 필요한 걸까요?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뭔가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랑 연계가 되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으니까 그 수익 창출과 일자리 창출,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그 농산물을, 그 상품을 구매해서 타 지역에 그 지역을 알리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주라고 해서 오래된 재료나 지역의 특산품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술로 대구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 그게 바로 지역을 대표하는 술이 되는 거죠. 퇴근하고 나와가지고 술이 좀 고프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같이 일하는데 오늘 먹으러 왔어요. 자신의 이제 입맛도 있고 이제 개성도 따라서 달라지니까 수제 맥주를 찾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대구의 수제 맥주가 제가 알기로 몇 집 없거든요. 근데 이 집이 가장 좀 다양합니다. 유난히 더운 대구의 여름,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주는 상쾌한 맛. 여기에 좋은 사람까지 더해지면 행복한 술자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수제 맥주의 맛은 대구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보너스인 셈이죠. 기존 상업 맥주들은 맛이 거기서 거기인 천편일률적인 맥주들이죠. 수제 맥주들은 도수가 낮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낮은 도수를 만들고, 또 소맥이라든지 높은 도수를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높은 도수의 맥주를 만들고, 또 꿀이 들어간 맥주, 조청이 들어간 맥주, 한약재가 들어간 맥주, 14종의 맥주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맛도 향도 깊이감도 모두 다른 수제 맥주. 종류가 다양한 만큼 많은 사람들의 입맛과 취향에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에 대구의 이야기까지 녹여내면 대구에서만 맛보는 지역의 전통주가 되는 겁니다. 이곳은 원래 1953년부터 생산된 막걸리 양조장이 있었던 곳인데요. 현재는 대구의 젊은 입맛을 사로잡는 수제 맥주 양조장으로 재탄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몰트 분리실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여러 종류의 수제 맥주. 모두 이곳에서 직접 만들어지는데요. 맥주를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인 몰트를 분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당분을 얻기 위해서 적당하게 파쇄를 해야 되는 거죠. 몰트는 맥주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료. 몰트를 분쇄하는 과정부터 맥주의 맛이 시작됩니다. 몰트를 잘 분쇄했다면 이번에는 한 곳에 모아 본격적인 수제 맥주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렇지 끓이는 건가요? 아니, 끓이는 게 아니고 이건 우려내는 겁니다. 차처럼 계속 반복해서 그 물로 순환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당분이 나올 때까지 순환을 시킵니다. 일정한 온도로 반복해서 몰트를 잘 우려내고, 우려낸 몰트는 찌꺼기를 제거한 뒤 물과 홉을 넣어 끓이는 보일링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숙성의 시간을 거쳐 우리가 먹는 수제 맥주가 완성되는 것이죠. 특히 우려내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작업이 맥주의 도수와 당도를 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몰트가 다 우러날 때쯤이면 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따로 샘플링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얼음물로 온도를 낮춘 뒤 당도 측정을 진행합니다. 엄청 중요하죠. 맥주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체크죠. 이게 맞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한 알코올 도수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 알코올 도수는 이미 허가를 받은 상태니까 그 알코올 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안에 일치를 해야 되니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당도 측정과 보일링, 숙성의 과정에 따라 각각 다른 맛의 수제 맥주가 탄생하게 됩니다.
미세한 차이로 맛도 달라지는 거죠. 공들여 만든 수제 맥주의 맛은 이미 세계에서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맥주 수상식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자연스럽게 맥주의 맛을 보기 위해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술맛이 사람을 모이게 한 겁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 해소용, 그냥 단순히 체는 만취용이라고 하면 요즘은 자기를 표현하는, 또 사람들의 입맛은 더 다양해지니까 계속 노력은 해야 되겠죠. 좋은 술과 맛있는 안주가 있는 자리, 술자리가 주는 기분 좋은 만남은 고된 하루를 보낸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육아 스트레스도 있고 하니까 친구들끼리 이렇게 같이 모이면 너무 즐겁게 술자리도 함께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 것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창조하는 것도 전통주가 명맥을 이어나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전통주가 되는 방법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응원도 대구의 전통주를 만드는 밑거름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좋은 술이 되기 위한 것은 좋은 가치를 심어야 되겠죠. 생각을 하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대구 오면은 사갖고 와야 되는 술, 안 그러면 대구 사람들이 지방 나라들 누구 선물할 때 갖고 가는 술, 그래 하고 싶습니다.